오늘은 민족 대명절인 설날입니다. 설은 묵은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네, 따뜻한 정이 넘치는 고향에서 가족 친지들과 함께 풍요로운 설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설 명절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모두들 고향에서 오랜만에 만난 친척들과 정다운 시간을 보내고 싶은 마음일 텐데요. 네, 하지만 농작물을 매일 수확해야 하는 시설 농가나 하루에 2번씩 착유해야 하는 낙농가들은 연휴에도 일상과 다를 바 없이 일을 한다고 합니다. 명절도 잊은 채 땀 흘리며 일하는 농민들을 윤슬기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수확이 한창인 한 딸기 농장. 모두들 연휴를 즐기고 있을 때지만 이곳은 여전히 바쁩니다. 지금이 맛이 제일 좋을 때인데 실새가 어디 있습니까? 얼른 따 출하를 해야지요. 오늘 따야 할 딸기입니다. 이런 딸기를 하루 이틀만 늦게 수확해도 상품성이 크게 떨어집니다. 딸기 농민들이 설 연휴에도 쉴 수 없는 이유입니다. 시설하우스에서 양송이 버섯을 재배하는 농가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옹기종기 붙어 있는 버섯은 솎아주고 다 자란 버섯은 바로 수확합니다. 이 작업을 매일 하지 않으면 버섯들이 눌리거나 너무 커져 상품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서울에서는 거의 저희가 직장생활 했으니까 휴일 했으니까 명절 때는 거의 집에서 쉬었고요. 근데 지금 귀농하고 나서는 지금 귀농 4년 차인데 거의 휴일이 없어요. 뭐 명절도 모르고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먹는 거 생각하면 기분이 좋고 수확량이 좋아서 힘든 줄 모르고 일을 하고 있어요. 1년 365일 하루에 2번씩 어김없이 착유를 해야 하는 낙농가. 설 차례상을 준비할 새도 없이 새벽 대여섯 시부터 젖을 짜기 시작합니다. 제가 낙농을 시작한 지가 사실은 한 20년 넘게 됐는데 명절은 한번 제대로 시해지 보지는 못했지만은 또 소비자에게 좋은 우유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이런 보람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설 연휴에도 마음 놓고 쉴 수 없는 농민들. 이들이 흘리는 구슬땀이 헛되지 않게 올해 농산물 가격이 호조를 보여 농가 소득이 쑥쑥 오르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농민들의 얼굴에 환한 웃음꽃이 피길 기대합니다. MBS 뉴스 윤슬기입니다. 네, 이렇게 농민들도 설 연휴에 바쁘지만 농업 관련 종사자 중에서도 명절에 바쁜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구제역 차단 방역을 하는 가축 방역관들이나 농산물을 선별 포장하는 산지 유통센터는 명절에도 일을 멈출 수가 없어서인데요. 또 햅쌀로 만든 떡국 떡을 찾는 사람들로 떡집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고 합니다. 보도에 오주석 기자입니다. 충남 천안시의 한 거점 소독시설. 축산 농가에 가거나 다녀온 차들을 소독하느라 분주합니다. 가족들과 둘러앉아 맛있는 음식을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명절인데 가축 방역관들과 지역 축협 담당자들은 구제역 차단 방역 활동으로 그 어느 때보다 바쁜 설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들은 괜찮다고 오히려 명절보다 구제역 차단 방역이 먼저라고 말합니다. 부모님들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명절 구제역 상황이 끝나면 그때 가서 이제 조용히 주말에 찾아뵙고 인사드리는 게 오히려 그게 서운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산지 유통센터 직원들도 명절을 잊고 일합니다. 농민들이 출하한 양송이를 선별 포장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양송이 버섯은 저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매일매일 수확하시면은 매일매일 상품화 과정을 통해 갖고 시장에 나가야만이 농가들한테 그 수치가를 제대로 받아줄 수 있기 때문에 연휴에도 쉬지 못하고 계속 상품화하는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명절이 더욱 외로울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 하지만 동료들과 함께 일하니 외로울 새가 없습니다. 또 농민들을 위해 일하는 보람도 느낀다고 합니다. 힘들지만 농민 부터 포장하는 거 보라자요. 고소한 수증기를 뚫고 맛있게 쏟아지는 가래떡. 재래시장 내 떡집 역시
설날을 앞두고 정신없이 바쁩니다. 연휴에는 거의 매일 한 5가마, 6가마 정도 뺀다고 봐야 돼. 한 일주일간은. 거의 새벽 3시, 4시에 일어나서 저녁 8시까지 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좀 힘은 드는데 그래도 명절이라 또 자식분들이나 뭐 자제분들한테 떡을 그래도 맛있는 떡국을 좀 먹이려고 부모님들께서 이렇게 하시고 이러니까 그래도 힘들어도 보람은 있어요. 저마다의 이유로 명절을 잊고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 이들이 있어 추운 겨울임에도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MBS 뉴스 오수석입니다. 설 명절에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가족들과 함께 나눠 먹는 즐거움이 있죠. 그러나 주부들에게는 설 음식 준비가 큰 고민거리입니다. 그래서인지 최근 차례상에도 간편화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가정 간편식으로 편하게 제수 음식을 차리기도 하고 차례상을 배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달라진 차례상 문화를 최다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명절 제수 음식까지 가정 간편식 경쟁이 치열합니다. 주요 백화점을 비롯해 대형마트에선 떡국은 물론 사골 육수와 각종 전, 식혜 등 다양한 가정 간편식이 등장했습니다. 명절 기간 주부들의 설 음식 준비와 차례상 차림의 번거로움을 덜어주는 1등 공신이 된 겁니다. 나아가 아예 차례상 음식을 통째로 배달해주는 업체들도 성황입니다. 주문형 차례상은 전문 업체가 차례 음식을 모두 만들어 배송해주는 것으로 다양한 음식을 기호에 맞게 고를 수 있습니다. 차례 음식은 일단 전이 5종이 저희가 준비가 되는데요. 녹두전, 꼬치전, 두부전, 동태전, 육원전, 나물이 3종, 삼채라고 하는데 시금치, 고사리, 도라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사과, 배감, 그리고 산적, 조기 이렇게 가고 있고요. 주문자는 배달된 음식을 데워 차례상에 올리기만 하면 되는데 상차림을 위해 준비하는 시간도 줄일 수 있고 음식을 직접 준비하는 것보다 비용 면에서도 저렴한 편이라 이른바 가성비가 나쁘지 않습니다. 주부들 사이에서 차례상 배달 서비스가 입소문을 타면서 매년 명절마다 주문량도 늘고 있습니다. 명절 때는 평소보다 최소한 5배에서 7배 정도 주문량이 늘고 있고요. 이런 서비스는 최근에 급증한 건 아니고 예전부터 있었지만 이제 최근에 이제 배달 문화 이런 것을 타면서 좀 더 급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간편함을 추구하는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설 명절 차례상 풍경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MBS 뉴스 최다혜입니다. 구제역이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면서 축산 농가들의 이번 설 풍경도 변했습니다. 일부 농가들은 자녀들의 방문을 말리고 나섰고 차례도 약식으로 지내기로 했습니다. 김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 안성에서 40년째 한우를 키워온 이모 씨는 안산에서 일하고 있는 딸에게 이번 설 연휴에 본가인 안성에 내려오지 말라고 주문했습니다. 혹시나 이동 중에 구제역 바이러스를 옮길까 봐 우려돼서입니다. 충북 음성에서 한우를 키우는 김명길 씨도 이번 설 차례는 약식으로 간단히 지내기로 했습니다. 제가 여기 제사를 모시고 있는데요. 동생들한테 뭐 해가지고 좀 갖고 와서 이쪽으로는 절대 못 들리게 지금 얘기는 다 해놨어요. 설 명절을 앞두고 발생한 구제역이 축산농가의 설 풍경을 완전히 바꿔놓은 겁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도 구제역 방역 관련 합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가족이나 친지 간 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설 명절에는 고향 친인척을 방문해서 서로 간의 정담을 나누어야 할 그런 시기입니다만 구제역의 차단 방역과 조기 종식을 위해서는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발생 지역과 축산 농가 방문을 자제해 주시고 정부는 지난 2일까지 전국에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발동하고 모든 소와 돼지에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가축시장도 폐쇄하고 집중 소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설 연휴를 구제역 확산의 최대 고비로 보고 방역의 고삐를 단단히 쥐고 있는 겁니다.
방역당국은 축산농가에 매일 축사와 주변을 소독하고 축사에 출입할 때는 전용 장화와 방역복으로 갈아입는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사료급여통과 음수통의 먼지를 세제로 흠뻑 적신 뒤 제거하고 고압 세척기를 이용해 축사를 천장, 벽면, 케이지, 바닥 순서로 물 청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 국민들도 축산농가와 접촉하거나 축산농장에 출입하는 것을 자제해야 합니다. 축산농가는 사육 중인 소나 돼지, 염소가 침을 흘리거나 입술에 물집이 잡히는 등 구제역 임상 증상이 나타나면 시군 가축방역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방역당국의 총력 대응과 축산농가의 자구 노력, 국민들의 적극적 협조가 맞아떨어져야 설 명절 고비를 넘길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합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네, 최근 변화된 설맞이 풍경에 관한 리포트였는데요. 그런데 명절의 전통을 따르기보다 최근 격식을 간소화하고 또 친척들끼리 만나는 일도 줄어들면서 그 옛날 정감 넘치던 설 분위기를 느끼기는 힘든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잠시나마 추억 여행을 떠나볼 수 있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그때 그 시절의 설 풍경을 이태현 앵커가 준비했습니다. 여기 두 장의 사진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네, 약 50년의 시차를 보여주는 설 풍경입니다. 올해 설 연휴 기간 동안 인천공항을 이용해서 해외로 나가는 사람만 약 142만 명, 역대 최고치에 달할 것이라고 하죠. 매년 설이면 서울역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고향으로 가기 위해 줄 서서 기차표를 구하거나 꽉 막힌 고속도로에 갇혀서도 부모님 볼 생각에 마냥 설레하던 그 옛날의 설 풍경과는 사뭇 대비가 됩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고향집에는 그토록 그리워했던 자녀들의 귀향을 반기는 현수막이 걸렸었고 장터에 나갔던 어머니는 쌈짓돈을 꺼내서 모처럼 장바구니를 가득 채워서 돌아오시곤 했죠. 그런 어머니의 손맛이 그리워서 한 걸음에 달려온 자녀들의 손엔 양손 가득 명절 선물이 들려있곤 했는데요. 1970년대에는 특히 라디오와 스타킹, 양산, 그리고 커피가 인기 선물이었다고 합니다. 또 새해가 되면 목욕탕에 가서 묵은 때를 벗기는 게 연례 행사였는데요. 70년대 당시 목욕비가 200원 정도 했다고 하니까 정말 격세지감이죠. 목욕 후에 설빔으로 꽃단장을 하고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면 정성껏 차례를 드리고 또 세배를 나누면서 소중한 가족들의 복을 기원해주던 설날. 세뱃돈을 두둑이 받은 아이들은 친척들과 함께 윷놀이와 널뛰기, 연날리기를 하며 농촌에 활기를 더하곤 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께 영상통화로 세배를 대신하고 친척들과 SNS로 안부를 나누며 전통놀이 대신에 스마트폰에 푹 빠져 지내는 요즘. 다음 한 편의 시로 그때 그 시절 설날의 정겨움을 대신하겠습니다. 고향집 설날, 오정방. 세상 일 접어두고 고향집 찾아가서 설빔으로 차려입고 옹기종기 둘러앉아 웃음꽃, 맛있는 음식, 일가 친척 만난 곳이 낙원이라. 농촌에 혼자 계시는 고령의 농민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마련이죠. 농협에서는 명절에 아무도 찾는 이가 없는 쓸쓸한 분들에게 수시로 전화를 걸어 말벗도 되어드리고 또 돌봄 도우미와 연결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에게 행복을 전해드리는 농업인 행복콜센터에 김아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매일 명절 분위기를 자아내는 이곳은 농업인 행복콜센터입니다. 명절도 되고 해서 어머님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나 안부 전화 한번 드렸어요. 아유, 건강은 괜찮으세요, 어머님? 다가오는 설 명절에 자녀분들은 다 오셔요? 아유, 다행이네요. 또 즐거운 설 명절 보내시고요. 어머님 생활 불편이나 궁금사항 있을 때 1522-5000번 농업인 행복콜센터로 전화 주세요. 농촌에 혼자 계시는 고령의 어르신들이 일상을 나눌 수 있는 곳. 시시콜콜한 생활 불편부터 속 깊은 이야기까지 털어놓으며 마음 편히 기댈 수 있는 곳. 바로 농업인 행복콜센터입니다. 때로는 딸처럼, 때로는 친구처럼 이야기를 들어주는 콜센터 상담사들은 일주일 또는 보름에 한 번씩 말벗 서비스로 어르신들에게 정서적 위로를 드립니다.
상담사들이 정기적으로 연락드리는 어르신은 모두 6만여 명. 기쁜 일과 슬픈 일을 모두 함께 나누면서 때로는 가족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되고 있습니다. 상담사들은 업무에 고충도 있지만 누군가에게 힘이 된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경제적으로나 그리고 정신적으로나 많이 우울감에 빠져있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저도 한 마음에 계속 남아있던 그런 안쓰러움이 있어서 전화를 자주 드렸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께서 마음의 문을 열고 앞으로도 지금 쭉 계속 지속적으로 어머니가 말벗을 하면서 보다 더 행복한 노후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올 한 해는 저의 목표가 그 부분입니다. 농업인 행복 콜센터는 말벗 서비스 외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농가에게는 농촌 현장 지원단을 연계해 도배 장판 공사 등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농협대학교 협동조합 경영연구소 설문조사 결과 농업인 행복 콜센터가 연간 193억 8천만 원에 달하는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협은 농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콜센터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3만 1,000명이 자원봉사식으로 현장 지원 활동을 좀 하고 있는데 올 연말까지는 한 10만 명으로 좀 늘릴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농업인이 행복한 국민의 농협으로 가는 데에 농업인 행복 콜센터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역할을 확대해 나가도록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통의 전화로 마음과 마음을 연결해주는 이곳. 도움이 필요하거나 말벗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지역 농협에 가셔서 농업인 행복 콜센터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MBS 뉴스 김아영입니다. 홍성에서 첫 선을 보인 딸기 신품종 아리향이 본격 수확에 들어갔습니다. 기존 딸기보다 크고 단단해서 백화점 등 틈새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전략입니다. 한범호 기자입니다. 홍성의 한 딸기 농가. 꽃대마다 주렁주렁 달린 딸기가 빨갛게 익어갑니다. 농촌진흥청이 품종 다양화를 위해 개발한 신품종 아리향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기존 딸기보다 1.5배 정도 크고 단단하다는 점. 크기가 큰 만큼 당도와 비타민 함량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병해충이 자주 발생하는 등 재배가 까다로워 시범 재배에 나선 전국 10여 개 농가 중 홍성에서만 집중 출하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3개 농가 1헥타르 면적에서 수확이 한창인데 소비자들의 반응도 좋은 편입니다. 일반 소비자 인터넷 판매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하루에 200박스 정도 나가고 있고 그 백화점 쪽으로는 일정하게 한 30박스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일반 소비자는 굉장히 단단하고 당도가 높기 때문에 많이 찾고 있습니다. 올해 목표 판매량은 50톤. 하지만 현재 딸기 시장의 경우 단일 품종이 80% 이상 차지하고 있어 시장에서의 성공을 쉽게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아리향의 특성을 살려 전국 백화점과 해외 시장 쪽으로 판로를 개척해 차별화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아리향은 이제 기존 품종에 비해서 일단 대가종이고요. 그 대가종인 거에 비해서 상당히 단단합니다. 그래서 경도가 높아서 다른 기존 품종보다 오히려 보관이 용이하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출 등 다양한 경로로 틈새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최근 개별 농가 브랜드를 하나로 통합하는 등 딸기 시장 공략에 나선 홍성군. 여기에 신품종 아리향까지 더해지면서 새로운 딸기 주산지로 발돋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농업계의 화제가 된 인물을 소개하는 이슈엔 사람입니다. 흔히 떡하면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간식이나 결혼식 후에 돌리는 답례품으로 인식되고 있죠.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떡, 고정관념을 깬 떡을 만드는 젊은 사장이 있다고 해서 강창호 기자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분위기 좋은 카페와 맛집이 모여있는 서울 마포구 연남동 거리. 디저트 거리로 유명한 이곳에서 우리 전통 음식인 떡을 만들어 팔고 있는 정재현 씨.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는 말이 있죠. 예쁘고 아기자기한 모양과 알록달록한 자태. 일단 눈부터 호강하는데요. 소보로 같은 빵을 이용해가지고 쌀을 구워서 대신에 좀 고물 만들어서 만드는 인절미 종류들도 있고요.
말차라던가 뭐 딸기 바나나처럼 이렇게 주스에서 연상을 해가지고 만드는 이제 그런 떡들도 있고요. 네, 초콜릿을 이용한 떡도 있고, 네, 많습니다. 네. 인절미에 콩고물을 묻히는 대신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소보로로 버무립니다. 떡갈비와 부드러운 백설기를 조합한 떡초밥도 인기. 젊은 층들을 공략하기 위해 정재현 대표가 개발한 떡 디저트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좀 젊은 분들께서 떡을 좀 약간 재미없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떡을 좀 그렇게 변형을 시켜보면은 훨씬 더 접근하기가 쉽지 않을까 해서 네, 그렇게 개발하게 됐습니다. 떡은 중장년층이 먹는 음식. 올드하다는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 개발한 이색 떡 디저트. 하지만 기본도 충실히 지키고 있습니다. 전통 방식대로 떡매를 쳐서 인절미를 만드는데 기계로 만든 인절미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쫄깃한 식감을 자랑합니다. 떡매를 치는 거는 직접 치는 거는 하루에 한 10번 정도 네, 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인절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쳐서 만드는 떡이 훨씬 맛있습니다. 쫄깃하고. 떡을 만들기 위해 하루 소비하는 쌀의 양은 80kg. 원가 절감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저렴한 쌀 대신 이천 쌀만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유명하다고 하는 이천쌀을 이제 경기미 쓰고 있는데요. 1년을 이제 하다 보면 이천쌀은 없어지거든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 전체적인 쌀은 남아야 도는 지금 현상이 있어서 그런 쌀들도 이용해가지고 또 만들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작년 3월에 문을 연 이 떡집은 오픈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젊은 층을 중심으로 입소문을 탔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청년 창업인을 대상으로 선정하는 9월의 미스 코리아에도 뽑혔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외국인들의 입맛에 딱 맞는 떡을 개발해 떡 세계화에 앞장서고 싶다는데요. 서양 분들이 좀 그 스티키한 그런 식감 때문에 떡을 싫어하는데 근데 그 스티키한 건 어떻게 보면은 떡의 굉장한 장점인 거거든요. 많이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많이 좀 꺼려하는 거지 충분히 좀 접할 수만 있다 그러면은 저는 무조건 네 분명히 인정받을 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떡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리고 젊은 층을 넘어 세계인들의 입맛을 사로잡겠다는 포부를 밝힌 정재현 씨. 그가 만드는 떡 디저트의 변신, 과연 어디까지 계속될까요?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다음은 지역 뉴스입니다. 대구 달성군 가창면 임순일 씨의 축산농가에서 20일 간격으로 쌍둥이 송아지가 탄생했습니다. 임순일 씨 소유의 한우 암소가 2018년 12월 4일 수컷 한 마리를 낳은 데 이어 같은 달 24일 암컷 한 마리를 더 출산한 겁니다. 평균 임신 기간이 270에서 290일인 암소가 쌍둥이 송아지를 출산한 확률은 5%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개 첫 출산 이후 24시간 안에 두 번째 송아지를 낳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 송아지의 출산 간격이 크면 둘 다 건강이 좋지 않은 게 통설입니다. 하지만 임시 축사에서 태어난 송아지 두 마리는 모두 건강이 양호한 상태입니다. 충남 청양군이 농림축산식품부의 푸드플랜 패키지 사업에 충남도 내에서 유일하게 선정됐습니다. 푸드플랜 사업은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청양군은 62억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청양군은 대치면 탄정리에 종합타운을 조성하고 소규모 농민가공센터와 공공급식 물류센터 등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업이 마무리되면 2025년까지 학교급식과 공공급식 등 200억 원 규모의 소비시장을 창출하고 1,500여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남 고흥군에서 경로당 전담주치의 제도가 올해 확대 운영됩니다. 전담주치의 제도는 교통이 불편하거나 만성질환자가 많은 마을부터 의료진이 직접 찾아가 진료하는 제도로 보건지소 의사와 공무원 등 50여 명으로 구성됐습니다. 고흥군은 지난해 경로당 7곳을 방문해 많은 호응을 얻었으며 올해는 요청이 크게 늘어 경로당 30곳으로 전담주치의 제도를 확대 운영합니다. 의료진들은 매주 수요일 오후 선정된 마을을 방문해 기초검진과 치과, 물리치료 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경북 영주시가 겨울철 시내버스 이용자를 위한 발열 의자를 설치 운영해 이용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시는 버스 이용자들이 많은 영주 종합터미널, 시청 풍기역 등 시내 9곳에 발열 의자를 시범 설치해 운영 중이며 운영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작동됩니다. 발열 의자는 외부 기온이 18도 이하로 떨어지면 작동돼 최대 38도까지 올라갑니다.
영주시는 버스 이용자들이 추운 겨울철 버스를 기다릴 경우 따뜻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 버스 정거장의 발열 의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